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Simulating Students or Psychophonic Problem Solving on Misconception Faithfulness of LLM Simulators 라는 논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되게 연구가 체계적으로 잘 된 느낌이 들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연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LLM 베이스드 스튜던트 시뮬레이터가 선생님의 피드백의 적절성을 판단을 하면서 본인의 빌리프 스테이트를 수정하진 못하고 교사의 피드백에 단순히 문제를 다시 푸는 리solving 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모델일수록 페이스풀니스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연구고요. 프롬프팅만으로는 이 미스컨셉션 페이스풀니스를 실현할 수가 없고 SFT나 GRPO 같이 뭔가 SFS라고 하는 여기서 주장하는 스코어가 있는데 그 SFS 얼라인드 포스트 트레이닝이 필요한 태스크다. 이 5개념을 페이스풀하게 따르는 그런 태스크가 이게 포스트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연구입니다. 백그라운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AI for Education 분야에서 LLM을 이용해서 스튜던트를 시뮬레이트를 하는데 이제 LLM을 활용을 해서 뭐 유창하고 뭐 그럴듯한 답변을 하는 거는 다 잘 알고 있으실 텐데 다만 이제 플루언시라고 하는 게 당연히 페이스풀하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시뮬레이터가 정말 학생처럼 행동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스러운 답변을 하는 걸 넘어서 이런 스태틱한 매트릭에서 벗어나서 그 답변이 어떤 체계적인 5개념으로부터 나오는지를 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기존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이 뭐 단순히 답변의 정확도나 실제 학생들의 답변과의 유사도 뭐 이런 아웃풋 레벨로만 스튜던트 라이크한지를 판단을 했지만 시뮬레이터가 어떤 일관된 스테이트를 유지하는지 이런 거를 잘 보지 않았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메인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주장이 뭐냐면 진정으로 페이스풀한 시뮬레이터라면 어, 선생님이 그 5개념을 타겟해서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 타겟티드 피드백만이 학생의 리비전을 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냥 너 이거 틀린 것 같아 다시 풀어봐 이런 제너릭한 피드백이라던가 아니면 그 5개념 학생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이 아니라 다른 5개념을 교정해주는 피드백이 가해졌을 때는 이런 학생이 가지고 있는 미스컨셉션이 메인테인이 돼야 된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피드백의 타입을 이 저자들은 나눴습니다. 그래서 타겟티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제 5개념을 정확히 겨냥한 피드백이고, 미스어라인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수학 범주 아니면서도 그럴듯하면서도 다른 5개념을 겨냥한 피드백입니다. 제너레이크는 그냥 틀렸다고 모델에게 정보를 주는 시뮬레이터에게 정보를 주는 그런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셀렉티브 플립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합니다. 이 플립이라고 하는 플립 이벤트를 정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스튜던트 모델의 수정을 하잖아요, 답변을. 수정된 답변이 결국에 정답과 같아지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잘못 알고 있었다가 이 정답으로 플립 되는 걸 말하는데 아까 피드백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각 피드백 조건에서 이 플립이 그러니까 정답이 교정되는 확률을 각각 FT, FM, F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가 이제 타겟티드고, M이 미스얼라인드고, G가 제너럴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페이스풀한 시뮬레이터라면 당연히 FT가 FN보다 엄청 크고 FT가 FG보다도 엄청 커야겠죠. 그러니까 플립이 더 잘 돼야겠죠. 타겟티드 되는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그러고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주장한 매트릭은 이 SFS라는 매트릭인데, 그러니까 이 식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SFS가 높다는 것은 모델이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그 피드백의 시멘틱 차이를 잘 구분을 해서 실제 5개념을 겨냥한 타겟팅 피드백에만 선택적으로 플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FS가 높다. 그거는 미스컨셉션에 페이스풀하다입니다. 그리고 SFS가 0에 가깝다는 건 어떤 피드백이든
이제 비슷하게 정답으로 플립이 된다는 뜻이니까 5개념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다시 푼다는 개념이 되겠죠. 음수인 거는 조금 이상한 상황인데 타겟티드 된 피드백보다 이상한 피드백들에 더 플립이 많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텍소노미를 가지고 저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로, 7개의 모델로,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모델로 실험을 했고, 이 EDI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저도 익숙했는데, 이 말룰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어, 산술 문제인데, 미스컨셉션의 레이블이 명시적으로 달려있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프롬프팅 스트래티지를 보시면, 베이스한 프롬프트가 있고, 리플렉티브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너가 수학을 배우고 있고, 너가 너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한다. 너가 실제 학생이 대답하듯이 한번 대답을 해봐라. 라는 것이고, 리플렉티브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그 베이스 프롬프트랑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어떤 게 추가되는 거냐면 너가 이 피드백에 답변을 할 때 이 피드백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와 연관이 되는지 피드백의 연결성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생성하는 것은 GPT OSS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 LLM 시뮬레이터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센시티비티를 보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FS가 크지 않다, 0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티드 피드백이든, 그러니까 교사가 피드백을 어떤 종류로 주든 비슷한 비율로 학생이 정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향이 좋은 모델일수록 모든 피드백에서 정답으로 플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플렉티브 프롬프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리플렉티브한 사고를 하게끔 모델에게 명시적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건 프롬프팅 베이스로는 아직 시뮬레이션 자체가 안정적인 이 미스컨셉션 팔로잉을 하는 러너 스테이트를 만들지 못하는구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LLM 시뮬레이터가 그럼 안 되는 걸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자들이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는데 플립 레이트라는 거를 두 가지로 분해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 파란색 왼쪽 표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FT에서 FM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티드 됐을 때 플립되는 확률에서 미스얼라인드 됐을 때 플립되는 확률을 뺀 겁니다. 그게 값이 크면 이제 타겟티드랑 미스얼라인드 피드백을 잘 구분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스페시피시티 이펙트는 M에서 G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얼라인드에서 제너릭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빨간 값이 크다는 거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때 더 많이 반응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컨텐트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이 거의 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5개념을 겨냥한 타겟티드 피드백이랑 다른 5개념을 겨냥한 미스어라인드 피드백을 거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겠고, 빨간색을 보시면 약한 모델에, 그러니까 라마 계열 모델에서는 조금 그래도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구체적일수록 플립이 많이 되는 그런 모델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저자들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모델들이 피드백이 5개념과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피드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이런 표면적인 에스펙트에 집중하는 모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이 오른쪽 B표를 보시면 Resolving Emerges as the Dominant Pattern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모델 능력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SFS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너릭 피드백에서의 플립 레이트를 모델의 capability proxy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에게 너 틀렸어, 이거 다시 생각해봐 라고 했을 때 모델이 본인의 능력만으로 플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capability proxy로 사용을 했고, 그랬을 때 SFS 점수와 상관관계를 봅니다.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이 B 그래프처럼.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제너럴 피드백만으로도 정답을 그냥 잘 찾아내는 모델일수록 SFS가 낮다라는 뜻이고, 그 말이 즉슨 이제 강한 모델이
학생 시뮬레이션을 더 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문제를 자기가 잘 해결해내기 때문에 학생 스테이트를 더 쉽게 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스튜던트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컴피턴스 패러독스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뒷부분은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 퍼스트 트레이닝을 진행했더니 결과적으로 SFT만으로도 SFS가 크게 올랐다. 그러니까 타겟트랑 나머지 피드백들을 잘 구분해냈다. 아무래도 학습을 잘 했으면 그렇게 되겠죠. SFT만으로도 그렇게 됐고 DPO보다는 GRPO가 좀 일관적인 성능 향상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프롬프팅만으로는 이 misconception faithfulness라는 게 잘 유도가 되지 않지만 SFS aligned RL이나 그냥 단순히 SFT를 하는 것만으로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이 behavior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드린 논문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LLM들이 피드백 렐레번스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실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 논문의 제목처럼 사이코패닉한 프로블럼 서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맞아요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리solving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자기만의 능력으로 다시 풀어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렉티브 시그널이 들어오면 선생님의 코렉티브 시그널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시뮬레이티드 빌리프를 버려버리고 내부 지식을 문제를 풀어버린다라는 이야기고 또 재미있었던 파인딩이 모델이 강할수록 스튜던트 시뮬레이터로는 오히려 더 프로블러매틱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파인딩은 이제 프롬프팅만으로는 아직 이 시뮬레이터라는 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SFT나 SFS라고 하는 스코어를 얼라인된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는 게 상당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공유드린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